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휴식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. 여러분들은 좀 예민하거나 민감한 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쪽이신가요? 저는 가끔 소리 같은 거에 제가 너무 민감하거나 아니면 뭐 환경의 변화에 그런 자극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거나 하는 제 모습들을 볼 때마다 '내가 좀 예민한 사람이구나.' 이런 것들을 종종 느끼는데 나한테는 좀 충전하고 회복하는 좀 더 섬세한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? 그래서 오늘은 한 예민한 제가 잘 쉬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, 그 노력들 중에서 좀 잘 작동됐던 거, 효과가 좀 있었던 것들을 모아서 소개를 해 보려고 합니다.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잘 자는 거예요. 조금 더 민감한 사람들이 잘 때 각성되거나 아니면 이제 잘 깨거나 깨어 있는 시간에도 더 피로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조금 더 HSP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'각별하게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.' 이런 연구 보고들도 있거든요. 제가 민감하기 때문에 쪼끔이라도 잘 못 자면 그날 하루의 컨디션에 엄청 영향을 많이 미치는 정도가 훨씬 더 큰 것 같고, 그래서 마치 메이크업을 할 때 어떤 기초나 그런 게 잘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색조 화장품이나 기술을 써도 잘 안 되는 것처럼 수면은 아주 기초 중의 기초를 다지는, 휴식에서는 그래서 더 섬세하게 다뤄야 되는 영역인 것 같거든요. 깨어 있는 시간 동안 하루 종일 몸을 움직이는 빈도를 많이 높여 주는 것? 정말 기운이 없는 날은 하루 종일 움직이기 어렵겠지만 조금이라도 에너지가 있는 날은 멀지 않은 거리는 일단 걷는 거. 그래서 뭐 버스 한 정거장을 먼저 내려서 좀 걷는다든가 아니면 밥 먹고 20 분은 꼭 산책을 한다든가, 좀 어떤 작은 신체 활동의 틈들을 일상 속에 작게 작게 배치를 해 두는 거. '고강도 운동을 시작하겠다.' 이런 안 하던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건 어렵겠지만 집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약간 땀날 정도의 운동들 있잖아요. 스쿼트를 한다든지 좀 몸을 움직이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작년에 밀었던 모닝 챌린지를 들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집에 작년에 스태퍼를 새로 뒀어요. 사실 그런 거 하면서 뭐 TV 드라마 시리즈 한 편 정도 보면 시간이 금방 가거든요. 연결해서 자기 직전에 몸의 순환을 돕는 활동을 하는 게 저는 잘 자는 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. 저는 그 정확한 이름 모르겠는데 나무 자세라고 해서 몸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숙였다가 일으켜 주고 옆으로 한번 좌우로 하고 또 뒤로 하고 이렇게 4 가지 동작을 반복하는, 일단 그걸 해 주면 몸 뒤쪽에 있던 경직된 근육들이 좀 풀리는 느낌이 들고, 좌우로 할 때는 약간 위장이나 안에 있는 약간 소화가 덜 된 것들이 좀 내려가는 느낌이 들거든요. 뒤로 하면 목이랑 등, 어깨 이런 데에 꽉 막혀 있던 근육들이 좀 풀리는 느낌이 들어서 사실 그렇게만 한 동작을 30초 정도만 해도 평소에 한 자세로 오래 있는 편이라면 몸이 좀 풀리는 느낌이 들어서 좋더라고요. 신기한 건 이런 동작을 한번 해 주면 자연스럽게 연속해서 다른 것도 좀 해서 좀 '개운함을 느끼고 싶다.'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이렇게 마중물이 되는 쉬운 동작의 스트레칭을 하나 먼저 해 주고, 여력이 된다면 또 다른 동작을 이어서 자기 전에 10 분이나 20분 정도 이렇게 스트레칭 해 주는 게 저는 되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. 그리고 저는 최근에 이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. 이 하루 종일 화면을 보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눈의 피로가 금방, 그 눈과 연결된 근육들 있잖아요. 여기가 좀 아파서 이런 혀를 잘 풀어 주면 이완이 잘 되면서 잘 자는 데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고 있죠. 유독 더 아픈 데가 있거든요. 일단 저는 여기 옆에 눈 근육과 연결되는 요 피랑 헤어라인 쪽, 그리고 목 뒤랑 연결되는 부분 여기를 이렇게 풀어 주는데, 자기 전에 이제 잘 준비를 다 하고 나서 가만히 앉아 가지고 보통 저는 이제 여기 손목에다가
아로마 오일을 뿌려 놓고 이걸 하면은 그 향이 또 계속 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손목에다가 뿌려 놓고 이 향을 맡으면서 이거를 하는 거예요 계속. 이게 약간의 의식이 되는 것 같아요. '내가 오늘 하루 수고했고 좀 몸의 긴장과 이완을 도울 수 있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.' 그러면서 향을 싹 맡으면서 그러니까 도파민에 쩔어 있던 이 어떤 정신산만했던 그런 것들이 좀 가라앉는 느낌이 들거든요. 한 부위당 한 20번 정도 이렇게 지그시 눌러 주면서 풀어 주는데 사실 최근에 잘 이렇게 어떤 노력을 해도 잘 못 자는 시기가 좀 찾아왔어요. 정말 최근에 그 수면 보조제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자 해서 그 아시아간다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 보조제를 먹어보기 시작했거든요. 식물성 식물 그 성분에 가까워서 효과가 너무 세지 않고 좋다고 하더라고요. 저도 궁금해서 좀 심한 시기에만 좀 복용을 해 보자 해서 이제 먹어 보고 있는데 저는 꽤 좋았어요. 제가 중간에 보통 자다가 잘 깨거든요. 근데 깨더라도 다시 금방 좀 몽롱해서 다시 잠드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그래도 꽤 통잠을 잔 것 같은 느낌을 주고요. 스트레스 완화를 도와주는 성분도 같이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살짝 너무 예민했거나 민감했던 어떤 영역의 신호들을 살짝 꺼 주는 느낌? 그래서 그게 완전 무뎌지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고 '날이 서게 됐다.' 이런 것들이 살짝 완화되는 느낌? 자글자글한 불안들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이 쪼금 완화되는 느낌이 들었고 지금 한 1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보조제 도움을 받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도 있었고 선뜻 용기를 내지 못했는데 진짜 요즘에 '잘 못 잔 지 좀 됐다.'라고 하면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직도 제가 수면 얘기가 안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장 건강에 신경을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. 배가 약간 미묘하게 아프거나 속이 더부룩해서 잘 못 자는 날도 또 많았거든요. 유산균을 좀 바꾸고 보통은 제가 원래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유산균을 먹었었는데 지금 제가 먹고 있는 디뉴 유산균이라고 그거는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이렇게 먹도록 되어 있더라고요. 근데 저녁에 먹고 자면 좋은 것 같은 게 어쨌든 저녁에 자는 동안 장을 잘 활성화는 아니죠. 잘 좀 건강하게 돕도록 하는 물질들이 작용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것도 되게 원활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. 그거랑 연결해서 아침에 올리브유도 한 숟갈씩 먹고 있어요. 사실 올리브유 그냥 생으로 먹는 게 약간 역하다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어쨌든 장 건강에 좀 즉각적으로 도움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면 그 역함이 그걸 이기더라고요. 이런 모든 잘 자는 조건과 환경이 답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씩 적용해 보면서 나한테 맞는 걸 찾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. 그리고 두 번째로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쓴 책 휴식 찾기 기쁨에서도 소개했던 개념이기도 한데요. 정서전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. 그게 뭐냐면 정서적으로 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다가 만약에 하품을 하면 하품이 전염되잖아요. 주변의 환경에 전염을 받는다는 개념인데 그게 사실 예민한 사람들은 훨씬 더 외부의 자극에 전염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의도적으로 좀 긍정적인 환경을 잘 세팅해 놓으면 그 영향도 잘 받을 수 있는 게 예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세팅이 좀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일단 예민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시각적 환경에 또 많이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. 내가 있는 공간이나 장소가 쾌적하고 내 마음에 들어야 마음이 좀 더 편해지는데 그 세팅 값을 잘 아는 게 저 중요한 것 같거든요. 저는 그중에서도 좀 자연에 가서 푹 쉬는 걸 좋아하는데 사실 도시에 살면서 그걸 자주 해 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. 그래서 제가 식물을 많이 키우는 이유를 생각해 봤는데 '도움을 받으려고 무의식적으로 세팅해 둔 게 아닌가.'라는 생각이 들어요. 식물을 그렇게 관찰하는 시간이 재밌기도 하고 그걸 돌볼 때 저는 쪼금 치유되는 느낌이 있고
좀 마음이 편해지고 이완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. 물론 이게 모든 분들에게 적용되는 감각은 아니어서 완전 물건이 없고 깨끗한 환경을 좋아한다. 그러면 의도적으로 어떤 방의 한 공간이라도 그렇게 만들어 본다든가 내가 집에서 자주 활동하는 공간 혹은 내가 일하는 곳에서 오래 머무는 공간 이런 데를 나한테 좀 거슬리지 않는 시각적인 환경으로 잘 만드는 거, 세팅해 놓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두 번째는 후각적인 전염인데요. 예민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냄새나 향에도 민감한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쪼끔이라도 집에서 걸레 쉰내 같은 게 나거나 그런 거 잘 안 나나요? 아니면 진짜 좀 뭔가 음식이 상하고 있는 그런 뭐 향이 난다거나 이러면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이고 이제 그 근원을 찾아 싹을 자르려고 탐색을 하는 편인데 그런 식으로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향들의 사이에서 있다 보면 그런 자극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. 일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향을 언제든 맡을 수 있도록 책상 위에 좀 많이 세팅해 두는 편이거든요. 패셔네이트 어웨이크닝이라고 해서 그 시트러스계 향이면서 만약에 제가 멍한 상태거나 집중이 잘 되지 않는 상태라면 살짝 그 정신을 모아줄 수 있는 그런 상큼한 향이에요. 뭐 이거 뿌려주고 잠깐 눈을 감고 있다거나 그런 것도 전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. 그래서 책상 위에 여러 가지 종류의 향, 좀 더 이완되는 향, 아니면 더 센 향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 좀 활용을 많이 하는 편이고 사실 후각은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는 감각 중에 하나잖아요. 그래서 향수나 막 이런 차원의 관리가 아니라 '후각적 세팅을 만들겠다.'라는 의도로 손에 닿는 곳에 두면 좋을 것 같아요. 세 번째는 청각적 전염이거든요. 일하거나 집중을 해야 될 때 다른 소리가 들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음악을 계속 듣는 것도 저는 좀 자극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럴 때 잘 활용하는 거는 바이로널 비트예요. 그 이어폰으로 양쪽에 약간 주파수가 다른 비트를 들으면 알파파나 베타파가 생성이 되면서 이완하거나 집중되거나 이런 효과를 주는 옛날에 저희 MC 스퀘어 다들 성적이 오른다는 어떤 그 마케팅에 혹해서 샀던 그 MC 스퀘어처럼 그런 효과를 주는 비트예요. 그래서 사운드 클라우드에도 꽤 여러 가지 바이로널 비트가 올라와 있는데 제가 더보기란에도 링크로 넣어 둘 건데요. 약간 왜 해수욕장에 바다 수영하러 갔을 때 배영을 딱 하고 이렇게 귀에 찰랑찰랑 바닷물이 들어올랑말랑하는 상태에서 배영을 하고 있으면 완전 거기에 바다랑 내가 하나가 된 것 같고 약간 우주 속에 그냥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렇게 물속에 푹 잠겨 있을 때 완전히 다른 외부의 것들과 차단되고 물과 나만 딱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을 때가 있는데 유독 청각적 자극에 민감하다라는 분들은 나한테 맞는 바이로널 비트 하나 정도를 플레이리스트에 잘 구비해 놓다가 적절히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오늘 여러분께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휴식법으로 가장 기초적인 것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. 진짜 제가 여러 해 동안 휴식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'제일 쉼에서 중요한 게 뭔가?'라고 생각해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정서적인 영역보다 육체적인 영역이 훨씬 더 크다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요. 기본적으로 잘 못 자고 신체적인 건강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노력을 하려고 해도 여유를 갖거나 감정 기복을 덜 느끼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. 아주 좋은 수면이라는 좋은 토대를 쌓고 그 위에 긍정적인 정서를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감각을 그 위에 좀 쌓아가다 보면 잘 쉴 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. 그리고 뭐 한 번에 몰아서 쉰다거나 6개월에 한 번 어떤 프로젝트가 끝나고 몰아서 쉰다고 다짐하기보다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린 방법들처럼 매일매일 자기 전에 잠깐이라도 스트레칭 한다거나 좀 틈틈이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작은 노력들을
하루에 하나라도 해준다면 그게 쌓여서 엄청난 회복의 에너지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특히 예민하신 분들이라면 휴식을 다음으로 미루거나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단위의 휴식들을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쉼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더보기란에 올려둘게요. 그걸 보시면서 나는 요거 먼저 해보고 싶다 라고 체크해보시고 마음에 드는 휴식법이 있다면 댓글로도 나눠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. 서로서로 댓글에서 모여서 나만의 휴식법 이런 것들 나누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. 우리 모두 더 잘 쉴 수 있는 그 날까지 저도 여러 가지 재밌는 영상 컨텐츠도 만들어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잘 쉬세요. 안녕.